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책의 내용에 대한 맛보기 소개, 뭐 때로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 책을 챕터별로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강연, 총 6개였죠. 세 번째 강연은 칼빈주의와 정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카이퍼는 이제 세 번째 강연에서 첫 번째는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강연에서는 칼빈주의와 종교 혹은 이제 신앙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 정치 영역입니다. 카이퍼는 종교의 영역을 떠나 인간 생활의 다른 영역에 대하여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제 3, 4, 5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칼빈주의와 미래고요. 물론 이제 이것뿐이냐? 그건 아니죠. 카이퍼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 6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종교를 떠난 인간 생활의 다른 영역, 첫 번째가 바로 정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치 발달에 미친 칼빈주의 영향을 보이기 위해서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인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칼빈주의의 강조점이죠. 우리가 앞에 2강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카이퍼의 특이한 생각 중 하나인 교회의 다형성 혹은 교회의 다원성에 대하여 우리가 마주쳤는데 이제 이 3강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카이퍼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국가, 사회, 교회에 나타나는 주권으로 인류에게 부여되는 근본적인 주권이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국가라고 규정되는 정치 영역에 나타난 주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카이퍼는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충동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체 인류와 유기적으로 연합되도록 하신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 유기적, 유기체라고 하는 용어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퍼와 또 바빙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두 한 인류이고 한 피를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카이퍼는 봅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죄 없는 세상에서는 커다란 유기적 공동체가 있을지언정 인간들에게 필요한 법령이라든가 통제나 규율 같은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국가 제도를 재밌게 표현했어요. 부러진 다리에 필요한 목발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 형성이나 행정관의 권력이나 질서를 강제하는 모든 기계적인 수단 등은 언제나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 행정관 혹은 위정자를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와 행정관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보조 수단으로 받아야 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국가 권력에 숨어있는 위험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칼빈주의적인 고백은 모든 세상에 타당하고 모든 국가에 참되며 사람에게 발휘하는 모든 권위에 유효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정치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번역서 106에서 11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세 포인트로 요약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국가의 운명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갖고 계시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라들을 만드셨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며 그 규례로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친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행사는 통치의 목적상 기계적 치료책으로 사람에게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권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그에게 내려오는 권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동료 인간에 대한 권세를 결코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카이퍼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 영역에서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회 영역에서의 주권. 칼빈주의에서는 국가와 별개로 존재하며 국가의 우월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만의 권위를 갖는 가족, 사업, 과학, 예술 등을 사회적 영역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카이퍼도 그렇고요. 이 바빙크의 윤리학 후반부 번역이 물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화라너 원본은 단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 영어 번역이 나오면 아마 3권에 해당할 겁니다. 그 마지막 3권에 해당할 내용은 결국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퍼도 지금 여기서 이미 가족, 사업, 과학, 예술 등 이걸 이제 사회적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영역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응집체로 파악하지 않고 각각의 독립적 특성을 존중할 때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말할 수 있다. 이 대립은 국가가 이 사회 영역의 우위에 있지 않으며 함부로 이 영역을 침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이퍼에 의하면 사회는 유기적이고 국가는 기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영역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유지가 됩니다. 사회 영역의 이러한 특징은 인간 활동이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의 규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는 창조의 규례로부터 유기적으로 자라난 권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 생활을 위한 단순한 치료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국가의 권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규례에 따라 사회 영역에 심어 놓으신 주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국가 권위라는 기계적 영역과 다른 한편 사회 영역의 권위라는 유기적 영역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 주장이라고 카이퍼는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옆에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최근 지난주에 출간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이 1880년 자유대학 개교 연설문을 우리가 또 함께 읽으면 좋겠죠. 카이퍼에 의하면 유기적인 사회적 권위는 각각의 영역에서 천재, 대가, 거장 등의 주권적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학문 영역에서는 천재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며 학파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서 116에 117에서 인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술 영역에서는 대가들이 그 권위를 발휘하여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모든 자를 다스립니다. 인격의 주권적 능력은 모든 개인 생활에서 자신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대학은 학문적 지배권을 발휘하며 예술원은 예술의 힘을 소유하고 길드는 기술적 지배력을 발휘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을 지배합니다. 또한 가정 영역에서는 혼인, 교육,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자생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필요에 따른 지역 단위의 생존 영역이 형성됩니다. 카이퍼는 이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영역들에 대하여 법률을 강요할 수 없고 각 영역에 내재하고 있는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카이퍼는 주장합니다. 영역 주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는 이 자율적인 영역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리와 의무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상이한 영역이 충돌할 때마다 각 영역의 경계에 관하여 서로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 영역에서 개인과 약한 자를 나머지 사람의 남용된 권력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국가의 자연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개인적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행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 각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의 주권과 사회 영역의 주권이 협력할 수 있는 출발점이 생깁니다.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든지 모든 계급과 지위에서 모든 집단과 영역에서 건전한 민주주의적 의미의 법률 제정과 정부에 대한 합법적이고 질서정연한 영향력을 보장하는 것은 칼빈주의의 계획이었다라고 카이퍼는 말합니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서로 다른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위한 투쟁은 각자의 영역에서 개인의 의무가 됩니다. 카이퍼의 사례도 그렇지만 앞에 존 녹스나 사무엘 루터포드나 혹은 이제 테오도르 베자나 20세기 셰퍼의 저항권 사상을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레디컬한 것을 보여줍니다. 금방 지금 카이퍼가 설명해온 이런 기초적인 근거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가 세 번째 다루는 것은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 Freie Kirche in the Freie Land라고 하는 이 하라너 문장은 카이퍼의 주간지 더 헤라우트 전면에 게시되어 있던 모토였습니다. 칼빈주의는 그러나 세레베투스 화형 사건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핍박해 온 것으로 비난받아 왔습니다.
카이퍼도 이 점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불필요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이퍼는 하나의 새로운 체계는 기존 체계와의 공통점에서 인식되지 않고 다른 점에서 구별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에 의하면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를 건절하는 정부의 의무는 칼빈주의가 창안해낸 게 아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교 황제들로부터 당했던 종교적 핍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던 것이고 로마 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황제가 옹호했던 것입니다.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도 역사적인 맥락을 잘 보시면 칼빈이 화형시켰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세르베투스의 경우에는 제네바에 오기 전에 이미 프랑스의 비엔느라는 곳에서 로마교 당국에 의해서 화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망을 친 것입니다. 지금 카이퍼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역사적 맥락을 따라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로마교회나 루터교회와 달리 칼빈주의의 숨결이 닿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자유교회들이 발전되었고 자유로운 교회들이 발전되었고 그런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루터교도나 로마교도도 자유롭게 신앙을 각기 간직할 수 있었다고 카이퍼는 봅니다. 칼빈주의가 가시적 교회의 모든 절대적 특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은 비록 여전히 진리의 고백과 절대 진리를 동일시하였지만 칼빈주의는 개인의 확신이 참된 가운데서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이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정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행정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모욕하는 모든 의도를 억제해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들에 대하여서는 각 교회 혹은 각 교단들에 대하여 개별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교회들의 개별 영역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부가 진리에 대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정부에게 진리를 판단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모든 행정관의 판단이 교회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참된 교회로서 자신의 특성을 결정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진리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지 국가의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국가 안에 자유로운 교회만이 칼빈주의의 관점이라고 카이퍼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은 서로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 제한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책이 최근에 옥스퍼드 출판부에 나온 책 이미지를 제가 올렸어요. 존 우더 주니어가 쓴 Going Dutch in the Modern Age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19세기 네덜란드에서의 프리 처치, 자유로운 교회의 싸움,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 프리 처치 혹은 화란어의 프레이어 깨닫고 이런다고 해서 뭐 신학이 전혀 아니라는 거 오해 안 하시겠죠. 영역 주권의 관점에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이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관해 정부는 개인적 영역에서 갖는 주권적 양심의 자유를 또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카이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결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언제나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종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이퍼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의 양심이 각 사람의 개인적 영역의 주권이라고 봅니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인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믿지 않는 다수와 동의해야 하는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칼빈주의를 통해서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확신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카이퍼는 합니다. 이처럼 카이퍼가 말하는 칼빈주의와 정치, 칼빈주의적 정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이거나 단순히 어떤 현실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역 주권. 그러나 이 모든 바탕은 가시적으로는 규제하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권, 또 영역 주권, 그리고 그것을 규제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카이퍼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겪고 있고 알고 있는 대로 대립이 굉장히 심각한, 또 신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앞에 칼빈주의적인 정치의 선례를 좀 잘 연구함으로써 이 난국을 또 딜레마 상황을 좀 잘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칼빈이나 녹수와 달리 그의 대부분의 생애를 설교자로 산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정치가로, 정당 당수로서, 또 혹은 결국은 정치에서 최고의 지위인 수상까지 가본 그와 같은 실제 행동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는 지성적인 이론가로서 이 정치 강령도 쓰고 노년에는 반혁명당 정치학이라고 하는 1400페이지의 방대한 칼빈주의적 정치학도 남겨두었기 때문에 카이퍼는 뭐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좀 더 집중해서 교훈을 삼아 볼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3강은요, 한역본 CH에서 나온 요즘 판본이 달라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2000년 인쇄본은 97에서 133, 한 37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이 시간 짧게 제가 줄여본 것이고요. 이 사진에 보면 한역본 옆에 lectures on Calvinism, 핸드릭슨이 21세기에 양장본으로 새로 낸 판본이고요. 또 그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at Calvinism 이라고 하는 이 페이퍼 바운드는 2002년에 하링크 교수가 편집을 한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화라는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은 헤슬람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에 대하여 분석한 옥스퍼드 박사 논문입니다. 헤슬람은 1993년에 옥스퍼드에 이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었고요. 1998년에 이 영국은 파테르 로스테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요, 라틴어로 출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어드만스에서 함께 출간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의 배경과 또 각 장별로 카이퍼의 다른 저술들과의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고 연구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또 한편에 이제 관련된 저술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저술들과 더불어 이제 서로 이제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위 논문답게 잘 분석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카이퍼를 잘 읽기 위해서 앞서도 영상들이 소개한 것처럼 제가 공략한 프람스마의 카이퍼 전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라는 책을 참고하시고, 또 이제 칼빈주의 강연을 읽으시고, 또 이제 곧 어떤 출판사에서 바르톨로뮤의 제목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ontours of Kuyperian Tradition, 카이퍼적인 전통의 윤곽이라고 하는 이 책 나온 다음에 이 책도 꼭 여러분이 잘 읽어보신다면 이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특별히 헤슬람의 책이 우리 한글로 하루속히 빨리 소개되었으면 하는 열망을 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하여 우리가 간단하게 개관했고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언대로 책을 읽으실 것을 권하고요. 이제 다음 네 번째 강연은 칼빈주의와 학문이라고 하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